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모두의 관심사인 치매 없는 행복한 노후 생활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건강한 노년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치매 예방법과 건강한 두뇌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건강한 노후는 젊었을 때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하지만 지금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우리의 뇌는 계속해서 새로운 연결을 만들고 변화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뇌의 특성을 신경가소성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지금부터 좋은 습관을 들이면 치매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희망적인 이야기입니다. 먼저 치매가 무엇인지 간단히 알아볼까요? 치매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치매는 뇌 기능이 서서히 저하되면서 기억력, 판단력, 언어 능력 등이 감소하는 질환입니다. 특히 알츠하이머병이 가장 흔한 원인이지요. 나이 들면 다들 까먹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건망증과 치매는 분명히 다릅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가끔 깜빡하는 건망증이 생기는데 이것은 정상적인 노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안경을 어디에 두었는지 잠시 잊었다가 나중에 기억해내는 것은 건망증입니다. 하지만 안경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거나 안경을 냉장고에 넣어두는 행동을 반복한다면 치매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건망증은 힌트를 주면 기억해내지만 치매는 힌트를 줘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매의 초기 증상으로는 최근 일을 자꾸 잊어버리는 것이 가장 흔합니다. 예를 들어 방금 전에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 이름이 생각나지 않거나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자주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지요. 성격이 갑자기 변하는 것도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빨리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반가운 소식은 우리가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치매 발생 위험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치매 발생의 약 40%는 생활 습관 개선으로 예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몸의 건강은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지중해식 식단이 치매 예방에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지중해식 식단이라고 하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간단히 말해 채소와 과일, 생선, 올리브오일을 많이 먹고 붉은 고기는 적게 먹는 식단입니다. 우리 전통 식단도 참 좋습니다. 된장, 김치 같은 발효식품과 다양한 나물, 생선을 먹는 우리 식단은 두뇌 건강에 아주 좋지요. 특히 등푸른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옛날에는 밥상에 반찬 여러 가지를 올렸잖아요. 나물, 생선, 김치. 그게 다 이유가 있었네요. 치매에 특히 좋은 식품들이 있는데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블루베리, 딸기 같은 베리류 과일과 녹색 잎채소가 좋습니다. 또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인 고등어, 꽁치, 삼치도 일주일에 2번 정도 드시면 좋아요.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도 두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심장에 좋은 음식이 뇌에도 좋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젊었을 때는 입에 맞는 것만 찾아 먹었는데 이제는 몸에 좋은 걸 먹어야 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맛있는 것보다 건강한 것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뇌의 75%는 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루에 6잔에서 8잔 정도의 물을 마시면 뇌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물통 하나 옆에 두고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좋아요. 갈증을 느끼면 이미 몸이 탈수 상태라는 거니까요. 혼자 사시는 분들은 식사를 대충 해결하기 쉬운데 그러지 마세요. 혼자라도 밥 제대로 챙겨 드시고 반찬도 여러 가지 준비해서 드세요. 요즘은 복지관에서 반찬 배달 서비스도 하고 함께 식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으니 찾아보세요. 밥 먹는 즐거움은 나이 들어서 더 중요해집니다.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골고루 드세요. 규칙적인 운동. 운동은 치매 예방에 정말 중요합니다. 꼭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기구를 들 필요는 없어요. 매일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걷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 저녁 먹고 또 한 바퀴. 이렇게만 해도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걷기가 어려우시다면 앉아서 할 수 있는 운동도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팔다리를 움직이는 체조도 좋고 탁구나 배드민턴 같은 가벼운 운동도 좋습니다. 예전에는 일하느라 운동할 시간이 없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운동은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운동을 하면 뇌로 가는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뇌세포의 생성을 촉진하는 물질이 분비됩니다. 우리 몸은 움직이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텔레비전 앞에 앉아만 있지 말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움직여주세요.
무릎이 안 좋거나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수중 운동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속에서는 관절에 부담이 적어 편하게 운동할 수 있어요. 요즘은 실버 세대를 위한 수중 운동 프로그램도 많이 있으니 주변 수영장을 알아보세요. 나이 들면 자꾸 움직이기 귀찮아지지요. 그런데 그럴수록 더 움직여야 합니다. 한번 굳어버린 몸은 다시 움직이기 어려워요. 충분한 수면. 잠은 우리 뇌가 회복하고 기억을 정리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양질의 수면이 필요합니다. 잠자는 동안 뇌가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소가 제대로 안 되면 쓰레기가 쌓이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그러니 잠을 충분히 자는 것은 뇌를 청소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잠이 잘 오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 보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 자기 전에 따뜻한 물로 목욕하기. 침실은 시원하고 어둡게 유지하기. 자기 전 스마트폰이나 TV 보지 않기. 저녁에는 카페인이 든 음료 피하기. 낮잠은 30분 이내로 짧게 자기. 자기 전 가벼운 스트레칭하기. 잠들기 전 따뜻한 우유 한 잔 마시기. 옛날에는 해 지면 자고 해 뜨면 일어났잖아요. 그게 우리 몸의 가장 자연스러운 리듬입니다. 나이가 들면 깊게 잠들기 어렵고 자주 깨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수면제에 의존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수면제는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간 사용하면 의존성이 생기고 인지 기능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수면에 문제가 있다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잠 잘 자는 것도 건강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밤에 잠을 못 자면 낮에 머리가 멍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지요. 스트레스는 우리 두뇌 건강에 큰 적입니다. 장기간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세포가 손상될 수 있어요. 살다 보면 걱정거리가 안 생길 수는 없지요. 하지만 그 걱정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합니다.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단기적으로는 우리 몸이 위험에 대처하도록 도와주지만 장기간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면 해마라는 뇌 부위를 손상시킬 수 있어요. 해마는 기억을 담당하는 중요한 부위입니다. 몇 가지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연습. 하루 1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명상하며 마음을 비우는 시간 갖기. 좋아하는 일에 집중하는 취미 활동 시간 갖기. 즐거운 TV 프로그램 보거나 재미있는 이야기 나누며 환하게 웃기.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걱정을 이야기하며 마음을 나누기.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공원이나 숲에서 산책하기. 문제보다 해결책에 집중하며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매일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며 감사 일기 쓰기. 우리 어릴 때는 명상이라는 말도 없었지만 산책하고 바느질하고 텃밭 가꾸던 그 시간이 다 명상이었던 거예요. 요즘은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 명상, 요가, 원예치료 같은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스트레스 관리에 좋은 방법이에요. 화가 날 때는 깊게 숨을 3번 쉬고 천천히 10까지 세어보세요. 그리고 이것도 지나가리라고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혼자 있는 것보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두뇌 건강에 훨씬 좋습니다. 친구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웃고 추억을 나누는 것이 뇌를 활발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만났지만 이제는 친구들, 이웃들과 자주 만나세요. 전화라도 자주 하시고요.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치매 발생 위험이 64%나 높다고 합니다. 사람들과의 교류는 뇌에 새로운 자극을 줘서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함께 노래 부르고 춤추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남편 없이 혼자 사는 할머니들, 아내 없이 혼자 사는 할아버지들이 많으시죠. 혼자라고 집에만 계시면 안 됩니다.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세요. 혼자 사시는 분들은 특히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복지관이나 경로당에 나가서 프로그램에 참여하세요. 또 가족들과 자주 연락하고 가능하면 화상통화도 활용해 보세요. 혼자 있을 때는 텔레비전만 보지 말고 책을 읽거나 일기를 쓰거나 취미 활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도 대충 해결하지 마시고 영양 균형을 신경 써주세요. 그리고 복지관이나 구청에서 운영하는 독거노인 안부 확인 서비스에 등록해두면 정기적으로 안부 확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따뜻한 정이 우리를 건강하게 해줍니다. 젊었을 때는 경쟁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아요.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돕다 보면 나의 문제는 작게 느껴지고 삶의 의미와 보람을 찾을 수 있어요.
아직 건강하신 분들은 요양원이나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해보세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말이 있지요. 봉사는 남을 돕는 것이지만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는 행복입니다. 두뇌도 근육과 마찬가지로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꾸준히 두뇌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텔레비전만 보는 것보다 책을 읽거나 글을 쓰는 것이 훨씬 두뇌에 좋습니다. 인지 예비력이란 평생 동안 축적된 지적 활동과 경험이 치매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즉, 두뇌를 많이 사용한 사람은 같은 정도의 뇌 손상이 있어도 증상이 늦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소설책, 역사책, 시집 등 다양한 장르의 책을 읽어보세요. 매일 간단하게라도 그날 있었던 일이나 감정을 기록해보세요. 바둑, 장기, 카드게임 등 전략을 세우고 규칙을 기억하는 게임은 두뇌에 좋습니다. 매일 조금씩 두뇌 퍼즐을 푸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노래 배우기 등 새로운 기술을 습득해보세요. 이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은 두뇌의 최고의 자극입니다. 손자, 손녀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어 기억을 되살리고 이야기를 구성하는 능력을 유지하세요. 새로운 요리법을 배우고 시도하는 것도 좋은 두뇌 활동입니다. 종이접기, 뜨개질 등 손을 사용하는 활동은 뇌의 여러 부위를 자극합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등 디지털 기기의 사용법을 배우는 것도 좋은 두뇌 자극법입니다. 나이 들어서 새로운 걸 배우기 어렵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뇌는 평생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용기를 내서 도전해 보세요. 학습은 뇌의 새로운 연결을 만들고 기존의 연결을 강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복잡한 정신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치매 발생 위험이 낮다고 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배움을 포기하지 마세요. 배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80세, 90세에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어요.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매우 중요합니다.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과 같은 만성질환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질환들은 뇌혈관에 영향을 미쳐 혈관성 치매의 위험을 높일 수 있어요. 약 먹는 걸 귀찮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약은 정해진 시간에 꼭 드셔야 합니다. 혈압 관리도 중요합니다. 고혈압은 뇌혈관을 손상시켜 혈관성 치매의 위험을 높입니다. 정상 혈압을 유지하기 위해 저염식, 규칙적인 운동, 금연, 절주 등의 생활 습관 개선이 필요합니다. 당뇨병도 치매의 위험 요인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뇌세포의 영양분과 산소 공급이 줄어들고 독성 단백질이 더 많이 쌓일 수 있습니다. 당뇨병이 있다면 혈당 관리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청력도 관리하셔야 합니다. 청력 저하는 치매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귀가 잘 안 들리면 보청기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텔레비전 소리를 자꾸 크게 해야 들린다면 이비인후과에 가보세요. 귀도 건강해야 뇌도 건강합니다. 시력도 중요합니다. 시력이 나빠지면 책을 읽거나 취미 활동을 하기 어려워지고 사회적 활동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안과 검진을 받고 필요하다면 적절한 안경을 착용하세요. 눈이 침침하다고 그냥 넘기지 마세요. 안과에 가서 검진받고 좋은 안경을 맞추세요. 세상이 더 선명하게 보이면 기분도 좋아집니다. 나이가 들면 영양소 흡수율이 떨어지므로 균형 잡힌 식단으로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의사와 상담 후 적절한 영양제를 복용할 수도 있습니다. 약국에서 파는 영양제를 무작정 드시지 마시고 꼭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에 필요한 것만 드세요. 정기적인 치과 검진도 중요합니다. 구강 건강이 좋지 않으면 염증이 생기고 이 염증이 전신으로 퍼져서 뇌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치아가 건강해야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영양 상태도 좋아집니다. 치아가 튼튼해야 맛있는 음식도 먹고 영양소도 잘 흡수할 수 있어요. 틀니를 하셨더라도 정기적으로 치과에 가서 검진을 받으세요. 치매는 단순한 노화가 아닌 뇌의 질환으로 예방이 가능하다는 희망도 있습니다. 치매는 노력과 관심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서 치매 없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